배우 이선균이 결국 생을 마감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침에 갑자기 뜬 속보 기사로 이선균 배우의 소식을 접하게 될 줄 몰랐고 잘못 봤나 싶어 다시 보았는데요. 숨 쉰 채 발견으로 보이길 기대하면서 말이죠. 그래도 죄를 지었다면 죄값을 치르고 다시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고, 옛날일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나의 아저씨에서 아이유에게 말했듯 툭툭 털어내길 내심 응원했지만 그가 세상을 떠나자 대중들은 큰 충격을 받은 상태인데요. 그저 같은 시대를 살아간 한 사람으로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 독한 마음까지 먹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고 싶다 했을 정도로 억울했던 이선균 씨의 영혼. 이선균의 별세 소식에 수많은 연예계 동료들이 빈소를 찾았는데, 특히나 이선균과 함께 오스카상을 수상하며 오늘날 가장 영향력 있는 감독 중 한 사람이 된 봉준호 감독과 송강호가 빈소를 찾았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기생충에서 고급 세단 뒷자리에 앉아 기사역의 송강호의 운전 솜씨를 칭찬하던 그의 겉멋든 연기가 아직도 생생하다며 그가 계속해 보여줄 연기가 앞으로도 많이 있을 텐데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눈물을 흘렸는데요. 이어 브라운관에서 이선균과 함께 파스타를 찍으며 깊은 인상을 준 공효진, 그리고 이선균과 기생충에서 부부로 출연하며 아카데미 시상식 사관왕의 영예를 차지했던 조효정은 박소담과 함께 빈소를 찾아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냐며 전혜진과 남은 두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조문객들 중에는 친형제처럼 대성통곡한 연예인들도 있어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이선균과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장항준 감독도 빈소를 찾았는데 평소와 달리 웃음기가 하나도 없는 침통한 표정으로 고인을 애도했습니다. 장항준 감독은 올해 봄에 방송된 TVN 아주 사적인 동남아라는 프로에서 이선균이 전혜진에게 혼나는 걸 봤다며 다 큰 어른이 저렇게 혼날 수가 있나 싶었다고 말했고, 자신이 충무로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여배우가 전혜진과 전도연이며 전혜진을 호랑이 선생님에 비유하며 남편인 이선균 때문에 속이 상해 수시로 무섭게 화를 내며 살아오고 있음을 고백한 바가 있는데요. 연예인도 사람인데 클럽도 가고 싶고 룸살롱도 가고 싶었을 텐데 수사 상황이 마치 한 편의 영화를 찍듯 실시간으로 전해졌고, 이선균 씨가 뉴스에 오를 때마다 수사 과정이 너무 세세하게 전달되는 상황을 보면서 정말 힘들겠다 싶었죠. 그는 드라마 하얀 거탑 최도영, 커피 프린스 1호점 최한성, 파스타 최연욱, 나의 아저씨 박동훈, 영화 기생충 박동익과 최근 영화 잠 현수에 이르기까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분신들을 내놓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도 이게 진짜일 리 없어라고 부정하고 싶은데요. 이선균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며 대중들의 큰 충격을 받은 상황이고, 특히나 이선균은 현재 두 아들과 아내 전혜진이 있는 상황인데 그의 아내 전혜진은 이 사건을 접하고 실신했다고 합니다. 이선균은 톱스타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중에게 골고루 인기가 많고 호감형의 이미지를 차곡차곡 쌓아온지라 인지도도 있고 누구나 아는 연예인이죠. 그는 올해는 연기 인생 정점에 다다랐다가 수직으로 미끄러졌습니다. 무차별 공격에 심신이 지치고 결국 피폐해져 결국 쉽지 않은 저 길을 택했을 텐데, 불과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 최초로 아카데미상을 거머쥐었고 인생 최대의 황금기를 누렸던 그였기에 안타까움이 더 큰데요. 선한 인상과 더불어 목욕탕 울린 목소리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크게 받아왔었는데, 저는 이 사람이 지금보다 조금만 아주 조금 덜 선한 사람이었으면 어땠을까란 생각을 새삼 해봅니다. 당신보다 독한 사람들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지만 목숨만큼은 잘 부지하고 있잖아. 이선균은 올해 칸 영화제에 초청받아 레드카펫을 밟았고 당시 아내인 배우 전혜진과 두 아들도 함께였죠. 이선균과 전혜진 가족은 지난 8월 달에 같이 파리 여행도 다녀왔고, 미국 유학 중인 큰 아들을 위해서 가족들이 모두 미국으로 가서 한동안 시간을 보낼 정도로 사이가 좋은 가족이었다고 하는데요. 또한 가족 중심의 광고를 여러 찍었을 만큼 단란한 분위기를 자아냈지만 그를 향한 응원과 사랑은 비난과 빈축으로 바뀌며 그의 연기를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이란 원래 나약한 존재임을 수많은 경험으로 알고는 있었지만 이게 현실이 되니 참으로 안타깝네요. 아카데미로 칸으로 이제 세계적 배우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도 받고 아내도 정말 괜찮은 배우이고 청소년기의 두 아들을 생각했다면 그러면 절대 안 될 텐데. 큰 자랑이었던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세상의 지탄을 받는 사람이 된 걸 아들들이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 되었을 겁니다. 2개월 동안 수사를 받던 이선균 씨는 하루 전까지도 변호인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안타깝게도 수사 결과를 확인하지 못하고 떠났는데요. 당일 오전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이선균 씨는 성탄절 이브인 24일 새벽까지 19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일각에서는 내사 단계부터 실명이 거론됐던 상황 등이 고인에게 큰 압박과 스트레스로 작용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이선균의 의혹이 대중에게 공개된 건 지난 10월 22일, 하루 앞선 10월 19일에 유명 배우 L씨가 내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됐었고, 이니셜이지만 데뷔년도와 작품 등에 대한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라 금세 이선균 실명이 거론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원래 내사란 정식 수사 여부를 정하기 위해 대상에게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단계로, 실제로 내사 단계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허다하며, 또한 피의자로 전환이 된다 하더라도 내사 단계에서는 실명이 특정될 경우 자칫 피의자가 자신의 증거를 은닉하거나 도주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성급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죠. 이후 이선균은 피의자로 전환이 돼 수사를 받았으나 가니시약 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모발 정밀검사 모두 음성 판정을 받으며 국면이 전환되었고, 거기에 함께 피의자로 전환됐던 지드래곤마저 혐의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되면서 상황은 더욱 묘하게 흘러갔습니다. 객관적 물증조차 없는 상황에 특정인의 진술로 피의자 아닌 피의자가 되고, 검경과 언론으로부터의 빗발치는 공격을 그는 막아내지 못했죠. 그렇게 국민 대부분 이 알만한 톱스타들의 이름이 거론된 상황에서 한 명은 혐의가 없다고 밝혀진 상황에 홀로 남은 톱스타 이선균의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는 압박의 초조함을 느꼈는지 지난 23일에는 무려 19시간에 걸친 밤샘 조사는 경찰에 초조했던 심경을 방증하는 듯했고, 이날 이선균은 오전 10시에 출석해 16시간 동안의 조사를 마치고 24일 오전 5시께 경찰서 밖을 나설 수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배우 이선균은 향년 48세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유명인은 이미지와 평판, 자존감을 기반으로 삶을 살아가다 보니 유명인들에 대한 수사는 극도로 비밀리에 진행하는 것이 그간의 관례였지만, 이선균에 대한 수사는 마치 한 편의 영화를 찍듯 실시간으로 언론으로 전해졌고, 그 과정에서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자 사생활 폄훼로 언론은 방향을 선회했죠. 더욱 안타까운 점은 이선균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더욱이 유흥업소 실장과의 진술이 대립된다면 망신주기 수사보다는 차라리 기소를 하여 법정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했다는 것인데, 물론 검경은 현재 상황에서 이선균을 기소할 경우 혐의를 입증하는 것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기에 이선균의 입에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수개월의 집중 수사를 진행해 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은 연기파 배우를 잃었고 그의 가족들은 남편과 아버지를 잃었는데요. 고인을 향한 배우, 작가, 가수 등의 연예계의 애도도 이어지고 있는데, 가수 겸 VJ 프라임은 이선균과 찍은 사진과 함께 처녀들의 저녁 식사에서 강수연은 언제부터 형사 검사가 내 아랫도리를 관리한 거야? 라는 명대사를 남겼다. 시대는 계속 변하고 시대의 규범과 자유와 사생활의 모든 범위와 기준도 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죠. 작사가 김이나는 어디서 흘러나온지도 모르는 녹취록을 누가 그런 나를 볼세라 이어폰을 꽂고 몰래 들으며 어머어머하고 관련 영상으로 뜨는 비슷한 가십성 콘텐츠도 클릭해보고, 자극적인 기사 타이틀을 보면 슥 훑어보고,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그 기사 봤어? 라고 얘기거리 삼고, 실패한 수사로 보이지 않으려 너무 자극적 사생활 이슈를 흘리는 것 같다는 남편의 얘기를 듣고서야 짐짓 그래 맞아 너무한 것 같네라는 생각을 했다며, 그 후로도 똑같이 뭐가 나오면 들여다보고 마지막에 너무 사람 망신주기 하네, 심하다라는 말로 스스로 면제를 하던 내 모습이 선명해서 차마 감히 추모도 못하겠는 마음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배우 수연은 너무 충격적이고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다며 애도 글을 게시했고, 배우 이지우는 어지럽고 무섭다, 본인이 겪어보지도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들의 말, 정말 공정할까 평등할까, 뉴스 유튜브 부풀려진 소문, 누가 누굴 평가하는가, 본인들은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잘 살고 있는가, 그만 몰아세워라고 올렸는데요. 드라마 파친코를 집필한 한국계 미국인 이민진 작가는 이선균 1975년 3월 2일에서 2023년 12월 2일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글을 영문으로 올렸고, 가수 강원래의 아내 김송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올렸으며, 방송인 장성규와 가수 이수도 자신의 SNS에 검은 화면을 올리며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방송인 정가은은 가슴이 먹먹하다라는 글을 게재했고, 개그맨 윤택도 감미롭고 그윽한 목소리 연기로 스크린을 통해 행복을 안겨준 자랑스런 한국의 연기파 배우가 세상을 떠났다며, 부디 그곳에서는 자유롭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으면 한다고 추모했습니다.
이선균의 선택이 안타까운 것은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인기를 얻은 배우가 아니라 한 계단 한 계단 차근차근 자신의 경력을 쌓아 올라간 배우란 점에서 그러한데요. 그는 1999년 그룹 비주의 괜찮아 뮤직비디오에 출연하며 데뷔했고 이후 MBC 시트콤 연인들, 단막극 닥터러브, 반투명 연애, 거리여인의 사랑법으로 인지도를 쌓았고 2007년 방송된 드라마 하얀 거탑에서 비로소 존재감을 얻었으며 커피 프린스 1호점 파스타 골든타임 나의 아저씨 등의 작품을 흥행시키며 인기 배우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이선균은 영화 파주, 오키의 영화, 째째한 로맨스, 화차, 아내의 모든 것, 끝까지 간다 등의 영화를 통해 스크린에서도 활약했는데 특히 전 세계적으로 히트한 2019년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으로 칸 영화제에 초청되기도 했으며 제26회 미국 배우조합상 영화 부문 앙상블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억울한 마음으로 세상을 등진 그에게 사실 유무를 떠나서 그동안 고생했다고, 사는 동안 많이 힘들었겠구나 라고 보듬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거원행